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금융권 1위 리딩뱅크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신한금융그룹과 그리고 신한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영병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병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이라는 이런 여러 악재가 있었는데 이걸 다 딛고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사태가 또 그 앞에 있고 이거를 또 해결해 나가야만 됩니다. 자, 조영병 회장이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요. 비즈니스포스트의 김용원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입니다. 네, 김용원 기자. 그 조영병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한금융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디지털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말 그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데 여기에 수장인 조영병 회장이 앞으로 뭐 코로나19나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타개할 방법으로 결국은 디지털 생태계 구축,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뭔가요? 네, 조영병 회장은 매우 엄중한 시각과 신한금융이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강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한금융 창립 기념식에서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절박한 각오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든 걸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쭉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더 본격화됐고, 뭐 다른 여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권도 굉장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결국 그 신한금융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기존의 그 은행업 갖고는 안 되고 디지털로 대변신을 해야만 된다. 이걸 강조한 거군요. 네, 조영병 회장은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플랫폼 그러면은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건가요? 그렇다면은 조영병 회장은 왜 플랫폼을 강조한 건가요? 말씀하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그 최근에 금융상품 판매 연계라든가 뭐 증권, 간편결제 같은 이런 금융업 분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결국 신한금융도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조영병 회장은 최근에 이 회장 직속으로 이 플랫폼 개발을 전담하는 직속 조직을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으로 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플랫폼 개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권에서도 금융거래를 지금 지정 가서 안 해요. 지금 언택트, 뭐 비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 플랫폼을 강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은행에 직접 가서 일을 보거나 아니면 보험이나 카드 같은 상품을 사람을 만나서 가입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비대면 금융이 완전히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자연히 카카오뱅크 같이 편리한 IT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들이 이런 시장 변화에 수혜를 조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신한금융도 이런 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조영병 회장의 의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조영병 회장이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위기의식을 이제 강조했는데 그러면 올해 그 신한금융이 대변화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영병 회장이 이제 디지털로 어떤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조짐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조영병 회장이 이 디지털 쪽에 강력한 승부수를 걸었다. 이거는 앞으로 계획된 투자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그룹 연간 순이익의 10% 이상을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을 내놨습니다. 그 신한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이 약 한 3조 원, 뭐 좀 약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마다 최소 3천억 원 정도를 디지털에다 쏟아붓겠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웬만한 대형 IT 기업의 연구개발비보다 많은 수준인데 이거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인수합병 같은 투자에 활용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디지털 관련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런 말인가요? 네, 조영병 회장은 이 인재 영입이랑 관련해서 은행원 출신의 DNA로는 디지털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신한금융지주나 신한은행 같은 계열사에
IT 기업 출신들의 임원들이 대거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부문장에 오른 김혜주 상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카이스트 이런 곳에서 출신의 인재들이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에 중요한 요직에 앉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융권에서는 그 내부 출신들로 똘똘 뭉쳤지 외부의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영구 회장이 이런 금융권의 기업 문화, 분위기, 이걸 지금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제도까지 바꿔내면서 좀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힘썼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인재 영입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넥슨, 삼성전자 이런 국내외 IT 기업과 협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이런 보수적인 금융권의 문화와는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부에서 디지털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영구 회장이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인재로서는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이뤄가는데 어떤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느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조영병 회장이 추진하던 신한금융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무산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토스 같은 곳과 협력해서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결국 손을 잡을 만한 이런 좋은 협력사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자체 역량으로 이런 걸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철회했던 적이 있는데 조영병 회장으로서는 이런 게 좀 아쉬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랬죠. 그 인터넷 은행 선정할 때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토스 쪽은 플랫폼은 있고 우리는 이제 은행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반대로 이제 신한금융은 우리는 이미 은행이 있고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이제 손을 잡기가 어려웠고 정말 아쉬움만 남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쉬움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지난번 연말 인사를 보면은 이런 아쉬움을 극복하고 디지털로 대전환하는데 어떤 그 큰 움직임들이 좀 있었나요? 조영병 회장은 이번 연말 인사에서 신한생명, 신한은행,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2년씩 연임하게 하는 조금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보통 그 금융회사의 CEO들은 첫 번째 임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1년씩 임기를 줘서 다시 평가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보통인데 지금 2년의 임기를 준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동안 디지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CEO들의 임기를 보장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또 앞으로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도 같이 힘을 실어서 해 나가자 이런 과제를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영병 회장이 지금 내걸고 있는 목표들이 있는데 혼자 하지 않고 CEO들한테 이제 신뢰를 주고 함께 이걸 끌어가자 뭐 이렇게 주문을 한 거네요. 네, 앞으로 조영병 회장과 이 CEO들이 최소한 2년 동안은 한 배를 타게 된 만큼 앞으로 힘을 합쳐서 이런 걸 좀 더 잘 해나가자 이런 결속력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병 회장이 디지털 전환으로 굉장히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조영병 회장은 쇼핑, 콘텐츠, 음식 배달, 차량 호출 같은 이런 생활 서비스가 결국 결제라는 금융 서비스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의 플랫폼이 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를 갖춘 IT 기업들이 이런 사업 모델을 갖춰내고 있지만 신한금융이 금융회사로서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조영병 회장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신한금융그룹에 이제 그 금융 앱이 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전에는 여기서 이제 계좌 이체하고 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물건도 쇼핑을 하고 실제로 구입해서 결제도 하고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뭔가 거래를 하는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또 카카오 플랫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한금융그룹이 여기와 경쟁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대형 IT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금융회사로서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훨씬 많고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금융회사가 IT 업체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규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돕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신한금융 같은 금융회사 쪽의 기회는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구 회장은 그 신한금융 경영 포럼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다. 그래서 리더가 모든 해결책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신한금융그룹이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인재도 영입하고 때로는 IT 회사와 협력도 하고 때로는 정말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에 나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조영병 회장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CEO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조영병 회장이 과거에 보수적이었던 금융권의 문화를 다 바꾸고 새로운 탈바꿈을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나갈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EO 톡톡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